자, 여러분 팝아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니까 저희가 같이 한번 보죠. 첫째 줄에 팝아까에서 일단 김수영 시인이 어떤 시인인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 시절에 저항적인 시를 많이 썼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시를 많이 썼냐면 소시민적인 삶. 여기서 소시민은 프랑스 말 뿌띠 부르주아의 번역어인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어가지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굴욕적이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히 거만하고 나쁜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한두 푼 돈에 대단히 연연하고 뭐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반드시 깨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인이 김수영 시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여러분 삶은 계란의 껍질에 밑줄 그으시고 그게 이야기하는 건 뒤에 나옵니다만 묵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단순히 묵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그러니까 묵은 사랑이니까 단순히 옛날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낡은 가치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기존의 낡은 가치.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삶은 계란의 껍질이, 이 삶은 계란의 껍질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묵은 사랑이자 기존의 낡은 가치입니다. 묵은 사랑이나 기존의 낡은 가치가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드디어 나오죠. 낡은 것이 깨져나갈 때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을 모아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두 가지는 뭐가 되느냐, 색채 대비, 색채 대비. 하나 더는요, 색깔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각적 심상, 시각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붉은 팝밭에서 푸른 새싹이 등장한다 그랬으니까 푸른 새싹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앞쪽에 묵은 사랑과 반대로 푸른 새싹은 새로운 사랑을 이야기하겠죠. 새로운 사랑. 그래서 붉은 팝밭에 자라나는 새싹, 새로운 사랑을 모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밑줄 그으시고 그 부분이 주제이자 특별히 얻는다, 잃는다, 반대되는 두 개념이 함께 쓰였으니까 역설법이죠. 주제와 역설법 두 가지 적어주시는데 핵심은 그거죠.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묵은 것이 사라져야만 한다. 새로운 것을 얻자면 묵은 것을 잃어야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과감히 버리라는 메시지가 이 작품의 핵심일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여러분 석경은요 돌로 만든 거울인데 또 저희 책에는 특별하게 유리로 만든 거울이라고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돌로 만든 거울이든 유리로 만든 거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거울. 근데 먼지가 앉아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닦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지 앉은 석경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그것은 고루한 전통. 고루하다는 건 아주 오래됐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거든요. 고루한 전통. 그 전통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여러분 그림자는요 나는 따로 있는 거고 그림자가 옆에 있는 건데 그림자가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뭐라고 적느냐, 실체 X, 실체가 아닌 것, 다른 말로 허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허무. 실체가 아닌 것이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그래서 여러분 묵은 사랑이 움직인다는 건 분명히 일련에서 묵은 사랑을 버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묵은 사랑이 자꾸 어떨 때냐, 자꾸 떠오를 때입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혀진 게 아닌 거예요. 자꾸 묵은 사랑이 떠오르려고 할 때, 근데 그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냐 자꾸 떠오른다면, 묵은 것을 그래서 쉽게 떨쳐버리기가 어렵다면 한 번 더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을 모아라. 똑같겠죠? 시각적 심상이 쓰였고 색채 대비가 쓰였는데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새로운 걸 얻으려면 깨버려야 되는. 그래서 묵은 사랑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여러분 1년이 끝날 때도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을 모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그런데 2년이 끝날 때도 마찬가지고 3년이 끝날 때도 이따가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 운율을 형성하기도 합니다만 하나 더 주제를 강조한다. 주제.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으로 한쪽에 반복과 역설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요. 역설법이 쓰였다는 거,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조로는 여러분 물뿌리개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은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미련을 이야기합니다. 미련.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묵은 사랑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그 조로의 물이 젖어 있는 것처럼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 복판에 젖어 있을 때 여러분 뭔가가 물기가 묻은 젖은 상태로 붙으면 잘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떨쳐내려고 해도 또다시 그 묵은 것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는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역시 반복되고 있고 역설이 쓰이고 있죠. 색채 대비가 쓰였고 시각적 심상이 쓰였습니다. 메시지는 한 가지로 분명하죠. 과거의 것을 잃어야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를 뭐라고 적으시냐면 새로움을 향한 의지 이렇게 적으시죠. 새로움을 향한 의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잘 떨어지지 않는 과거의 것을 떨치고 새로운 것을 얻어보려는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